오늘의 키워드 K-팝 스타입니다. 토요일 S본부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인기가 상당하죠. 관련 로드맵 열어보시죠. 네, YG, SM, JYP, SBS 종목이 눈에 띄고 있고요. 악동 뮤지션, 이 다리꼬지마 노래가 생각나네요. 또 슈퍼스타 K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요즘 대세 유희열 씨도 이름 보이고 있네요. 자, K-팝 스타입니다. 저희 가족은 일요일 4시 30분에 정말 칼같이 앉아서 이 장면을 꼭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요. 이 위원님께서도 보시는지 그리고 뭐 기억나는 출연자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TV를 사실 잘 안 봅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요. 이 K-팝 스타 시리즈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앞서 얘기했던 악동 뮤지션이 네. 가장 먼저 기억나고요. 요번에 하는 것 중에서는 저쪽에 있습니다. 알맹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 남자 네. 네. 하나, 여자 하나인데 저는 그 느낌이 확 좋더라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약간 강한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상하를 좋아하는 건데 거기 이름이 뭐죠? 그 친구? 그 최란이 체린? 네, 뭐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말렸더라고 너무요. 그래서 마음이 안쓰러운데 보니까 아팠다 그러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얘기하는데 뭐 외모 때문에 제가 번번이 최종 순간에 떨어졌다고 네. 얘기했다는데 정말 어이없는 나라 같아요. 그 외모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 정말 이번에는 목이 찢어져라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합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외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위원님도 외모 때문에 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인상이 나쁘다는 얘기 별로 잘 안 들었는데요. 본인도 그런 경우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네. 짝꿍이 못생겼다고 저를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서 그 뒤로 네. 갈고 닦아서 이런 외모가 됐죠. 예. 어떻게 갈고 닦았는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네, 몰래 알려드릴게요. 네. 자, K-팝 스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기 원동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심사위원들도 다른 데와는 좀 다른 느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대중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거 아실 텐데요. 심사위원 자체가 물론 이제 안테나 뮤직 이번에 유열 씨는 약간 네. 그 마이너 쪽이잖아요. 물론 대세는 대세지만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작년에 SM 나올 때까지 쉽게 해서 아이돌 친구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 기획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표 내지는 대표적인 보아가 나오니까 그만큼 더 열성적으로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멘트 하나하나 그리고 그 친구들의 뭐 진정성 그런 게 있었다고 보죠. 저는 음악적인 건 잘 모르고요. 네. 그만큼 정말 가고 싶은 사람한테 갔고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데 뭐 공기반 뭐 얘기는 소리반은 네. 전 모릅니다. 음악이 뭐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진솔한 심사 그리고 박진영의 정말 칼 같은 논리적인 얘기에다가 맞아요. 약간 심리를 하는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현석 씨가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이 잘 조화가 이룬 것이 오히려 히트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맞아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도 한 몫을 하지만 사실 애초의 시초는 슈퍼스타 K였습니다. 그 당시 CJ ENM 주가도 상당수 영향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랬죠? 맞습니다. 시즌 1 때도 그랬고요. 시즌 2에 그 허각이 나왔을 때 보면 정말 시청률이 고공행진이 매주 말에 맞아요. 그 뉴스에 떠올랐고요. 3편, 4편이 뭐 계속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큰 시청률 상승에 큰 효자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1, 2가 나오면서 완전히 네. 대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CJ ENM의 방송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꽃부터 할배도 포함해서요. 어떤 메이저 기존 공중파보다 뛰어넘는 시청률이 많이 나오니까 큰 한 해 기폭제가 됐다? 그것은 분명하겠죠. 네, 오늘 장에서도 CJ ENM이 한 3%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 사업부 매각 안 해라고 밝힌 게 하나의 호재가 된 것 같은데요. 현 주가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CJ ENM은 늘 거의 3, 4년째 말씀드리는데요. CJ ENM은 장기적인 매수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주 미국 기업 중에 인용하는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얘기하는 건 겨울왕국 때문에 디즈니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찾으면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죠. CJ ENM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K-팝 스타와 관련된 네이버 트렌드 호감도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엔터테인먼트, KT 뮤직 보이네요. 최근 들어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 검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희가 떠난다라는 소식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3대 기획사, 사실 K-팝 스타 나왔을 때요. 보아가 할 때 해도 SM이랑 3대 기획사가 모두 있었으니까 주가 좀 수혜 봤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갑자기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맞아요. 다만 그것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첫 해에 나왔던 어떤 2위 했던 이 아이가 오히려 YG에 가서 돈을 더 벌은 건 네. 사실이고요. 악동 뮤지션이 많이 했는데 실제로 YG 쪽에서 이들 두 명의 엔터테이너가 매출이 일으켜는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는 분명히 있겠지만 주가의 원동력이었다 얘기하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언급이셨네요. 자, 현재 장세에서 주도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엔터주가 K-팝 열풍을 타고 한번 주도주가 돼줄 수 있는지 대안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코스닥 안에서의 충분히 어떤 하나의 그 산업을 형성하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관심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또 상장이 된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올 한 해에 큰 관심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면 사실 그럼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 이 셋 중에서는 굳이 하나 꼽아보시자면요? 저보러 굳이 하나 꼽자 그러면 저는 YG를 꼽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매출의 안정성은 SM이 훨씬 낫겠죠. 그만큼 더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1분기에는 제가 알기에는요. 그 악동뮤지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빅뱅이라든가 2NE1의 해외 그 공연이 콘서트요? 네. 1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위너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위너가 또 크게 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YG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작사인 SBS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의견은요? SBS나 제일기획 같은 건 그거보다는 소치올림픽에 따른 단기적인 그런 광고 광고? 매출, 그런 재료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일기획 정도는 장기적으로 볼만 하겠습니다. 제일기획과 CJ ENM에 대해서 오늘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K-팝 스타와 파생된 엔터주 관련 이야기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